25년 근무 후 사직서를 냈다. 다음 날 오전 243통의 전화주 SPTO에 내 이름이 왜 기재됐냐며 기자들이 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을 훔친 자들이 이제 나를 지우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을 팠다는 걸.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내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그렇다. 25년 전 나는 이 도시의 꿈을 쫓아 지방에서 올라왔다. 삼성전자도 LG도 아닌 중소 IT 기업 넥스트웨이브에 들어온 건 순전히 열정 때문이었다. 그때 회사는 이제처럼 거대하지 않았다. 창업자이자 CEO인 박 회장이 직접 면접을 받고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를 세계 무대로 이끌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바쳤다. 그날 아침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건 9시쯤. 처음엔 동료들의 격려 전화인가 싶었다. 하지만 10통, 50통, 100통을 넘기면서 상황이 이상해졌다. 김민준 씨, 당신 이름이 USPTO에 왜 올라와 있어요? 그 특허 박 회장 거잖아요. 기자 목소리였다. USPTO. 미국 특허청.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다. 넥스트웨이브 AI 칩셋 특허. 제목 아래 발명자 목록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 칩셋은 내 아이디어였지만 10년 전 박 회장에게 넘겨준 후 내 이름은 지워진 줄 알았다. 243통의 미스콜 목록을 스크롤하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10년 전 나는 회사의 스타 엔지니어였다. 밤낮 없이 일하며 개발한 AI 칩셋은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이었다. 에너지 효율 50% 향상, 양자 컴퓨팅 호환성 그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민준아, 이건 회사 목이야. 내 이름으로 하면 경쟁자들이 노릴 거야. 의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성심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딸, 지은이 때문이었을까? 지은이는 내 대학 동기였고 우리는 비밀리에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박 회장의 유일한 딸 그녀를 위해 나는 모든 걸 참았다. 그날 오후 회사로 불려간 나는 박 회장의 사무실에서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특허에 내 이름이 누가 유출시켰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회장님, 그건 제 이름이 맞아요. 제가 만든 거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야.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15년 전의 그 사건이었다. 회사의 첫 대형 프로젝트, 화학공장 자동화 시스템. 내 실수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작업자가 다쳤다. 하지만 박 회장이 모든 걸 덮었다. 민준아, 내가 젊어서 실수한 거야. 내가 책임질게. 대신 그는 나에게 빚을 졌다. 그 빚이 이제 특허로 돌아왔다. 나는 사직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회장님, 이제 끝났어요. 저는 자유해요. 그의 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를 보며 나는 문을 나섰다. 하지만 자유.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 밤 지은이로부터 온 메시지. 오빠, 왜 그래? 아빠가 울고 있어. 울고 있다. 그 박 회장이? 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배신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다. 강남의 거리를 걷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이도 괜찮았다. 차가운 빗물이 내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나는 지하철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내 머릿속은 복수의 그림자로 물들었다. 25년의 세월을 훔친 자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허 유출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마도 내 옆에서 내 이름을 되살렸다. 하지만 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15년 전 그 사고의 진실. 나는 실수한 게 아니었다. 시스템 코드를 검토하던 중 박 회장의 지시로 변경된 부분이 문제였다.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프로토콜을 생략하라고 했다. 작업자의 다리 절단은 그의 탐욕 때문이었다. 나는 증거를 숨겼다. 왜? 지은이 때문. 그녀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 없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다. 이제 그 포기의 대가를 치를 때였다. 집에 도착한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USB 드라이브. 그 안에 사고 보고서, 변경 로그, 모든 증거가 있었다. 25년 동안 나는 이걸 쥐고 있었다. 복수의 무기. 하지만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알았을까? 그녀의 침묵이 배신의 일부일까? 나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일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사무실, 변호사 김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특허 분쟁이요. 게다가 15년 전 사고까지?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에요. 복수극이 되겠군요.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박 회장은 유명 인사예요. 조심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 이미 늦었다. USPTO 특허에 내 이름이 올라간 건 내부 고발자 때문이었다. 누군가 박 회장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내 기여가 드러난 거다. 오후,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지은이를 기다렸다. 그녀는 늦었다. 30분, 1시간. 마침내 도착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오빠, 왜 사직했어? 아빠가 자살하려 했대. 자살?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 사람이, 그 탐욕쟁이가.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모르는 게 많아. 아빠는 가족을 위해 산 거야. 회사, 나, 모든 걸.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그 손, 10년 전처럼. 지은아, 특허는 내 거야. 내 아빠가 훔쳤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 없어. 오빠가 착각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는 박 회장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빠는 20년 전 파산 직전이었어.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지 신세였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내 이름을 지웠어? 왜 나를 그림자로 만들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키스했다. 그 키스는 독이었다. 배신의 맛.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너도 알았어. 그렇지? 모든 걸. 집으로 돌아온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을 열자 15년 전의 로그가 떠올랐다. 박 회장의 이메일, 안전 무시하고 비용 줄여. 민준이가 알아도 내가 책임져.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남겼다. 이제 그걸 공개할 차례. 하지만 지은이, 그녀를 해칠 수 있을까? 복수는 가족을 무너뜨린다. 그게 법칙이다. 다음 주,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자료를 보냈다. 넥스트웨이브 특허 도용 의혹. 기사가 터지자 주가는 폭락했다. 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준 씨는 충성스러운 직원이었다. 오해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의 전화. 오빠, 아빠가 체포됐어. 내 증거 때문이야. 체포. 아직 공개 안 했는데? 누군가 더 빨랐다.
조사 끝에 알게 된 건 내부 고발자가 지은이의 비서였다. 그녀의 오랜 친구, 혜진. 지은 언니가 시켰어. 언니는 오빠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선택했어. 혜진의 증언은 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이, 그녀도 배신자였다. 25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박 회장의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은 플래시로 가득 찼다. 김민준 씨, 당신은 사고의 책임을 왜 졌나요? 판사의 질문에 나는 진실을 말했다. 박 회장 때문에요. 그는 안전을 무시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반격했다. 피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김 씨의 실수도 컸어. 실수.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지은이는 후미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후회로 물든. 재판 후, 박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파산 직전.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않았다. 대신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지은이를 빼앗긴 남자, 회사를 빼앗긴 엔지니어.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비밀 짐신. 내 아이, 2년 전 우리는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선택했다. 이제 그 아이를 무기로. 파산 절차가 시작되자 넥스트웨이브의 직원들은 흩어졌다. 나는 그 속에 섞여 회사를 샅샅이 뒤졌다. 서버룸, 오래된 백업 드라이브. 거기엔 박 회장의 모든 비밀이 있었다. 세금 탈루, 뇌물, 심지어 지은이의 불륜 기록까지. 불륜. 그녀의 연인, 회사 임원 최시은의 동료이자 특허 도용의 공모자. 사진 속 그들, 한강 호텔.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지은아, 내가 선택한 가족이란 이런 거였어? 나는 자료를 모아 블로그를 만들었다. 익명, 배신의 진실. 매일 포스팅. 주식 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 회장은 은신처로 도망쳤다. 제주도의 별장.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 내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 대면. 최후의 대면. 회장님, 이제 끝내요. 제주에 도착한 밤, 나는 별장 문을 두드렸다. 박 회장이 나왔다. 늙고 초췌한 모습. 민준아. 왔구나.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소주 한 병, 왜 그랬어? 내 물음에 그는 웃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너도 알잖아. 한국 기업의 생존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20년 전 경쟁사로부터의 압박.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건 생존을 위한 선택. 지은이를 생각해봐. 그녀가 고통받는 꼴 볼 수 없었어. 지은이, 그 이름이 나오자 나는 USB를 꺼냈다. 회장님, 사고 증거예요. 공개할게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마, 가족을 파괴할 거야. 나는 버튼을 눌렀다. 자료가 인터넷으로 전송됐다.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넥스트웨이브 CEO, 산업사고 은폐. 그는 무너졌다. 민준아, 용서해. 돈 줄게. 모든 걸. 하지만 돈. 나는 돈이 아니었다. 존엄. 25년의 존엄. 나는 일어났다. 늦었어요. 문을 나서며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승리. 아니, 공허함. 서울로 돌아온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카페, 그녀의 배는 부풀어 있었다. 오빠, 아이는 내 거야. 용서해줘. 그녀의 눈물.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멈췄다. 내 선택이었어. 가족, 나는 떠났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쓰다.
아이의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울었다.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최 씨, 지은이의 연인. 그는 회사에 잔재를 주어 새 회사를 차렸다. 웨이브테크. 내 기술을 베낀. 나는 그곳에 지원했다. 가짜 이력서로. 입사 첫날,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김신입, 열심히 해. 그의 미소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내부에서 무너뜨릴 차례.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낮에는 웃으며 밤에는 해킹. 서버에 바이러스 심기. 데이터 유출.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쾌감이 왔다. 하지만 지은이의 메시지, 아이 태어났어. 딸이야. 이름, 민준아처럼 그 이름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멈출까? 아니, 너무 깊이 들어왔다. 웨이브테크의 첫 프로젝트는 내 옛 기술의 업그레이드였다. 나는 팀원으로 배정됐다. 최 씨의 지시 아래 코드를 짰다. 하지만 일부러 오류를 넣었다. 미묘한 버그, 발각되지 않을 만큼. 테스트 날, 시스템 다운. 클라이언트 화이 최 씨는 고함쳤다. 김신입, 내 탓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웃었다. 지은이는 연락을 끊지 않았다. 오빠, 최 씨와 헤어졌어. 후회해, 후회. 늦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아이의 사진을 보내달라. 그녀는 보냈다. 그 귀여운 얼굴, 내 피가 흐르는. 하지만 복수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최 씨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뇌물, 세금 탈루. 박 회장의 잔재. 익명 제보. 세무서, 경찰. 최 씨는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나를 의심했다. 김 씨, 너 이상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 그의 사무실에 침입. 데스크톱 해킹. 모든 증거 확보. 다음 날, 뉴스, 웨이브테크 임원, 부정 의혹. 최 씨는 나를 불렀다. 너였어. 그렇지.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했다. 증거 있어요. 박 회장처럼 그는 무너졌다. 지은이를 사랑해. 그녀를 위해 사랑.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랬어. 나는 자료를 공개했다. 회사 파탄. 최 씨 체포. 승리의 밤,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공원, 아이를 안고.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 가족이 돼. 그녀의 눈물. 나는 아이를 봤다. 이름이 뭐야? 미나. 나는 안아봤다. 부드러운 피부. 그 순간, 망설임. 복수는 끝. 아니, 트위스트가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메일을 받았다. 박 회장으로부터. 민준아, 지은이는 내 동생이야. 20년 전 내 어머니와의 일, 충격. DNA 테스트. 불가능. 하지만 그의 증거, 사진. 내 어머니, 젊은 박 회장. 지은이, 내 이복 동생. 사랑이 금기였다. 배신의 깊이.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헛된. 복수. 가족 파괴. 나는 자료를 삭제했다. 하지만 늦었다. 경찰문 두드림. 김민준 씨, 해킹 혐의. 감옥은 차갑다. 홀수방, 창밖으로 서울 야경. 재판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해킹, 유출, 복수. 판사는 한숨 쉬었다. 피해자 심리, 인정. 하지만 범죄는 범죄, 집행유예.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세상은 나를 배신자로 봤다. 지은이가 왔다. 오빠.
아니, 오빠오 그녀의 눈물. 아빠의 말, 거짓이야. DNA 검사했어. 우리는 형제 아냐, 트위스트. 박 회장의 마지막 속임수. 그는 나를 무너뜨리려 한 거다. 용서해. 아이와 함께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 남음. 퇴원 후 나는 새 삶 시작. 작은 IT 스타트업.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기자들, 복수의 엔지니어. 나는 인터뷰. 배신은 용서 안 돼. 하지만 가족은 지은이와 결혼. 아이, 미나. 행복. 그림자 속. 박 회장은 죽었다. 자살. 편지, 민준아, 미안. 모든 게 내 탓. 우최 씨는 감옥. 지은이는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꿈. 25년의 상처. 1년 후 우리는 제주에 살았다. 바다 보며 미나의 웃음소리. 하지만 전화. 옛 동료 박 회장의 숨겨진 자산. 내 거야 돈. 거부. 대신 기부. 복수의 끝.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미나의 DNA. 진짜. 지은이, 내 딸 박 회장의 속임수 아니었다. 사랑은 금기. 우리는 떠났다. 미국으로. 새 이름, 새 삶. 배신의 그늘은 사라지지. 하지만 우리는 산다. 논쟁 속 회색의 진실.